자, 페이지 162페이지네요. 자, 이런 삼참수가 이렇게 있어. 자, 이런 삼참수가 중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피해 값의 합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삼참수 그냥 참고로만 일단 듣는데, 우리가 삼참수가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잠깐 볼 거야. 왜냐면 내가 근 얘기 잠깐 하려고 그래. 자, 1참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1참수. 여기 1참수가 이렇게 생겼죠. 자, 2참수는 아래로 불러기도 위로 불렀는지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때 이제 3참수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이제 궁금한데, 3참수까지만 고등학교 1년 때는 좀 생각을 해보면 좋아. 물론 4참수도 생각하면 더 좋고요. 4참수도 참고하는 김에 4참수도 얘기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생겼을까? 1참수는 직선이야. 이렇게 되든 직선인데,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방정식은 함수화 시킬 수 있고 0 가리고 y를 붙이면 함수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저 방정식을 풀어라는 x축과의 교점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1참수는 x축과 어떻게든 만날 수밖에 없어. 한 점에서. 어떻게 하든. 물론 이 기울기가 0이라면 안 만납니다. 이렇게 나란하다면 안 만나지만, 기울기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어디선가에서 만나. 따라서 어디선가에서 근 한 개를 갖게 돼. 그래서 반드시 근 한 개를 갖는 경우가 등장을 합니다. 자, 2참수야. 내가 2차 방정식을 풀어. 2참수에 뭘 구하기 위해서? x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면 크게 몇 가지 경우가 있냐면 3가지 경우가 있지. x축이 이렇게 지나갈 때도 있고, x축이 이렇게 접할 때도 있고, x축이 이렇게 지나갈 때도 있단 말이야. x축이 이렇게 지나가면 이 2참수와 두 점에서 만나. 그럼 이제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서로 다른 실근 두 개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지. 이런 근과 이런 근이 실근으로 존재하는데 또 서로 달라버려요. 이렇게 얘기하고. 자, 여기서 이렇게 딱 한 점에서 만나. 지난 시간인가요? 내가 이제 이쯤에서 필기하면서 얘기한 거. 접한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완전 제곱식, 너한테는 얘기 안 했구나. 완전 제곱식을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런 2참수가 완전 제곱식 꼴이 될 거야. 왜냐면 이 꼭지점의 좌표가 뭐 p, 0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테니까. y좌표가 0이니까. 그러니까 x축과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난단 말이지. 그럼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거는 우리가 중근 갖는다고 얘기하는 거, 방정식에선. 그 중근은 2참수인 경우에는 서로 같은 두 개의 실근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서로 같은 두 개의 실근. 자, 근데 x축이 이렇게 있고 2참수가 위로 붕 떠 있어. 그러면 이제 뭐냐면 이거는 허근을 갖습니다. 근데 허근도 웃긴 게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져. 서로 다른 두 허근. 어쨌거나 이제 두 개 갖는다가 포인트였고, 자, 이런 경우가 실근 갖는 경우, 이게 허근 갖는 경우,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푼다? 판별식이 양수다. 판별식이 0이다. 판별식이 음수다. 뭐 이런 걸로 경우를 이렇게 나눠서 풀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2차 함수 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3차 함수를 봅시다. 자, 3차 함수부터는 이제 모양이 조금 다양해. 근데 어느 게 키포인트냐면, 자, 1차 함수는 직선인데 2차 함수 차수가 하나 올라가면 붕 구부러지는, 이런 구부러지는 게 하나 등장을 해. 하나 등장해. 3차 함수는 그 구부러지는 게 2개 등장합니다. 물론 2개가 아니라 2개 이하로 등장을 하기는 해. 어쨌거나 3차 함수는 크게 모양이 3가지야.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스타일로 본다면 계속 올라가가는 이런 스타일이 하나 있고, 보면 알겠지만 구불통 2개가 등장을 해. 구부러지는 게 2개가 등장해. 자, 가다가 다시 올라가는. 자, 이제 요런 게 나중에 이제 이렇게 x가 접하는 그런 점인데 넌 몰라도 됩니다. 대충 이런 점. 근데 3차 함수는 재미없게도 이런 게 이제 이런 스타일이 이렇게 구불통 2개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뭐 어떤 게 됐든 x축과는 어떻게 하든 만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된 x축이 어떻게 지나가든 한 점에서 만나고, 어떻게 지나가든 만날 수밖에 없고, 어떻게 지나가든 만날 수밖에 없단 말이야, x축이.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 그림은 x축이 어디를 지나가든 딱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 딱 한 점에서밖에. 근데 이 그림은 좀 복잡하게 등장을 합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중근 얘기를 잠깐 했지만 이런 걸 얘기 좀 해보자. 자, x 세제곱이 0이야. 이게 3차 방정식이잖아. 자, x 근은 얼마니? 뭐니? 근을 구하시오. 해를 구하시오. 그럼 뭐지? 0. 그치. 답이 뭐 x는 0밖에 더 있어? 근데 3차 방정식이 근이 몇 개 나와야 될 것 같아? 3개가 나와야 돼. 근데 이렇게 하나만 쓰면 틀리겠지. 그럼 어떻게 써줘야 될까? 그렇죠. 그래서 이건 중근이 아니라 3중근이라고 써주죠. 아까 네가 채점하다 보니까 뒤에 연습 문제에
x는 1이라고 써 있더라. 근데 1 두 개가 등장할 거야. 그래서 반드시 한글로 이렇게 중근이라고 써줘야 돼. 거기 그 문제는 이제 중근. 그 문제는. 이거 중3 때 학교에서 서술형 수학시험 볼 때 만약에 중근 등장하면 꼭 한글 써줘야 된다. 한글 안 써주면 틀리는 거야. 자, 그럼 이 3차함수에서 선생님이 이제 이걸로 표시할 건데,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해보자. 자, 3차 방정식은 뭐다? 근이 몇 개 등장해야 된다? 3개 등장해야 돼. 3개. 자, 2차 방정식 근이 몇 개 등장해서 항상 그러니까 항상 2개라고. 3차 방정식은 항상 3개가 존재해야 돼.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나가 지난대. 그렇게 하나가 지나면 x축과 이렇게 만나는 점은 실근이야. 만나지 않는 건 허근이야. 그럼 x축과 만나는 점이 하나 있으니 실근이 1개, 허근이 2개란 뜻이야. 허근이 2개야. 자, x축이 점점 내려옵니다. 이렇게 지납니다. 이렇게 지나면 여기에서는 무슨 근? 중근. 그렇지. 서로 같은 두 실근이 존재해. 그리고 나머지 한 근이 여기 실근. 실근. 그래서 중근, 실근 이렇게 해서 3개가 등장하는 거야. 자, 조금 더 내려가 보자. 이렇게 내려가. x축이. 그러면 서로 다른 점에서만 만나지. 그러면 서로 다른 점에서만 만나니까 서로 다른 세 실근이야. 다음 더 내려가. 이렇게 만나. 서로 같은 두 실근. 서로 나머지 한 실근. 그래서 중근과 실근이 얘처럼 등장합니다. 똑같이. 더 내려가. 이렇게 되면 실근 하나 혹은 2개. 이렇게 등장을 하죠. 얘랑 똑같이. 지금 선생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뭡니까? 이 그림은 이 그림이 아니고요. 요 그림입니다. 사실. 요 그림을 y는 x제곱을 그리면요.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면요. 이렇게 올라와서 마치 꼭지점처럼 끝찍고 내려갈 것처럼 보여. 그런데 다시 이렇게 올라갑니다. 얘도 이렇게 아래로 블록인 이참수처럼 꼭지점으로 찍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올라가다가 평평하게 지르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요 점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가 000, 여기선 삼중근이 등장하는 그림입니다. 요거 삼중근도 없어요. 이건. 한식은 두어근이야. 다 싹 다. 어쨌거나 3차 방정식은 조금 다양하게 등장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보세요. 이건 참고 얘기였어요. 하나 더. 이건 교양으로 들으세요. 교양 수업 아닙니까? 4참수. 꾸불통 관련된 게 3개가 등장합니다.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가장 이쁜 건 4참수가 이런 거야. 꾸불통. 1번, 2번, 3번 꾸불통 내용. 그럼 x축이 재수없게 이렇게 지나가면요. 서로 다른 내역은 같습니다. 서로 다른 내역은. 자, 이런 것들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보다 충실하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중근을 가져야 된대요. 중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중근은 아까처럼 실근 하나와 중근 하나, 이게 중근이 이제 똑같은 거 2개가 이렇게 있겠지. 똑같은 거. 이런 경우도 있겠고, 하나가 더 있어. 3중근. 3중근도 중근이잖아. 그것까지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으니, 모든 실수 P를 다 구하라는 얘기가 결국 이때 P 구하라, 이때 P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이제 다시 봅시다. 난 저걸 풀 거예요.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이상부터를 고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고차 방정식의 기본 풀이법이 뭐다? 인수분해다. 인수분해해야지. 자, 인수분해가 어떻게든 된다고 믿고 하는 거야. 믿어봅시다. 인수분해가 안 되면 3차 방정식 어떻게 풀래? 못 풀어요. 3차 방정식은 근해 공식도 없는데 뭐. 있어요. 더럽게 복잡한 근해 공식. 궁금하시면 인터넷 검색 좀 해보세요. 외우지도 못하는 이상한 공식 하나 나올 겁니다. 어쨌거나 근해 공식도 없으니 그냥 인수분해밖에 답이 없어요. 그럼 인수분해 할 때 제일 눈에 거슬리는 게 뭐냐면 x에 뭐 1이나 2나 3이나 막 집어넣어봤자 p라는 문자가 살아있을 것 같단 말이야. 그럼 항상 이 p라는 문자를 없앨 수 있는 숫자를 x에다 집어넣어보는 거야. 딱 보니까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마이너스 2p, 2p에서 이 p가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1 들어보는 거지 뭐.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p, 플러스 1, 플러스 2p. 딱 사라지잖아. 0 나오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0 나오는구나. 그렇다면 이 식은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고 있겠구나. 인수분해 시작합니다. x의 제곱 들어가고요. 그러면 2차항 없잖아요. x니까 마이너스 x 이렇게 써 있어야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제곱 x 2차항 없고요. 상수항 플러스 2p. 됐지.
자, 그래서 인수분해가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는 근이 벌써 하나 나왔어. 이 근은 3개가 있을 거야. 근이 3개. 근이 3개인데 그 중에서 x는 마이너스 1하고 근이 하나 나왔어. 자, 그러면 이제는 얘 입장을 봅시다. 보라색은 눈이 안 띄나? 아, 파란색으로 쓸까? 얘 입장을 봅시다. 얘도 근을 2개를 갖겠지. 근데 그 근 2개를 갖는데 이 방정식 전체로 봤을 때 중근이 되어야 한대. 그러면 근이 중복되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 파란색 밑줄 친 방정식도 똑같이 x는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지면 되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도 마이너스 1근, 여기도 마이너스 1근. 오케이, 마이너스 1은 중근 하고 답의 조건에 맞출 수 있으니 첫 번째 경우, 아, 요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나온다는 뜻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야? 1 플러스 1 플러스 2p는 0 이렇다는 얘기잖아. p는 마이너스 1네. 이런 경우는, 자, 선생님이 하나 더 얘기한 거, 이 식 전체로 봤을 때 중근이기 하면 돼. 굳이 얘랑 같을 필요는 없어. 그럼 또 뭐 하면 돼? 얘 혼자 중근 가져도 되지. 이런 2차 방정식조차 그냥 혼자서 중근 가지면 돼. 이런 2차식이 지 혼자 중근 가는 경우. 결국 판별식이라는 얘기죠.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8p가 이게 0 나와도 그만이죠. p가 8분의 1 때. 결국 p는 이래도 되고 이래도 됩니다. 모든 p의 합 8분의 마이너스 8분의 7이 답이에요. 그저께 영상 찍은 거 아직 올리지도 못했다, 야. 올리면 꼭 보내줄게. 걱정 마세요. 올립니다. 오늘도 못 올릴 것 같은데. 내일 올려요. 오늘도 늦게 끝나가지고. 내일은 꼭 올려야지. x는 마이너스 1을 중근으로 가는. 아니, 중근 필요 없어. 그냥 얘 혼자 근으로 가주면 돼. 얘가 그냥 마이너스 1이 중근이든 근이든 있기만 하면 얘랑 중복되잖아. 그 밑에 세 문제는 시험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자, 근데 336번 봐봐, 밑에. 이런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데, 그럼 당연히 어느 인수분해부터 먼저 고민하는 거고, x에 뭘 들어가면 k가 없어져? 그래서 얘는 x-1 아마 저기 인수로 가질 거야, 저 항을. x-1을 뽑아내면서 생각하면 되고요. 337번도 마찬가지야. 3차 방정식이잖아. 뭐 허근을 갖는다 어쩌고 된다. 그러면 저기 x에다가 이것도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k가 사라지지.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1을 고민해보는 거야. 338번 3차 방정식인데 세근이 실수가 어쩌고저쩌고. 그럼 이것도 a가 사라지려면 x에 뭐 대입하면 되냐? 2 대입하면 되냐? 그렇지. 그럼 x-2라는 전 괄호가 빠져나올 테고. 자, 이렇게 인수분해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금방 풀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연습 문제를 볼 건데, 연습 문제에서 시간관계상 네가 틀린 것만 먼저 보고 오늘 개고수 필기를 좀 먼저 좀 할 거야. 내가 틀렸다고, 풀었는데 틀린 거잖아. 아닌가? 아니, 이거 아예 못 푼 거니? 아, 똑같은 거잖아, 지금 했던 거랑. 그러면 그것만 풉시다.
왜냐면 내 성격상 그렇게 틀렸다고 찍 거진 거를 놔둘 순 없어요. 아, 그렇지 않냐? 야, 문제집에서 이렇게 틀렸다고 이렇게 돼 있는 거 하나라도 있으면 막 마음이 찜찜하지 않니? 난 그랬는데. 다 세목한 치거나 맞거나 막 이렇게 해야 문제집을 저기 어디냐? 쓰레기장에 버려버리죠. 근데 이건 풀 수 있잖아. 이제 2K는 0이 근이 모두 실수랍니다. 이제 할만하죠.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이 K 사라지지. 그래서 이제 X 플러스 1, 아이고, 확인해야죠. 항상. X에 마이너스 1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로 바뀔 테니까 2K 플러스 1. 그럼 마이너스 2K가 아니야 다를까? 이렇게 0 나오죠. 오케이. 그럼 얘는 X 플러스 1을 근으로 갖는다는, 아니, 저기 인수분해가 항으로 빠져나온다는 얘기입니다. X 제곱, 2창 또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K. 빵! 이렇게 나오고. 얘는 여전히 X가 마이너스 1을 근으로 하나 갖고 있더라. 근데 얘가 근이 모두 실수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실수 하나 등장했으니 얘는 허근 나오면 안 됩니다. 무조건 얘는 실근을 갖는 놈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한 번씩 가볍게 쓰라는 얘기잖아요. 한 번씩 b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8k가 실근이니까 양수입니다. 양수. 0이어도 상관없고요. k의 범위를 구하시오. 마이너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8분의 1 이상이 답이죠. 자, 그래서 간단한 문제고요. 넘어갑시다. 자, 개고수 정리 좀 해봅시다. 이거는 내가 다른 문제집 같은 데서는 네가 못 배우는 거니까, 나한테밖에 못 배우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할게요. 그거를. 그때 가우스 좀 했을 거야. 하고 6-3페이지까지만 하고 6-4페이지 문제를 아마 아직 못 풀었을 겁니다. 그래서 6-4페이지 문제를 그래프를 좀 볼게요. 가우스 그래프가 재밌어. 그리고 지금부터 조금 익숙해져 놔야 나중에 당황하지 않죠. 이 그래프가 이딴 식이야 막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 내가 이걸 문제를 개고수를 이번에 재편집하다가 문제를 사실은 조금 과감하게 내 가우스 그래프 그려라가 하나 더 있었는데 뺐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근데 아무래도 후회가 돼요. 그것까지 좀 해야 되는데 모의고사든 뭐든 풀려면. 자, 1번 얘를 만족하는 정수 n에 대해서 가우스 x를 n으로 정의할 때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1번 y는 2배의 가우스 x 이렇게. 먼저 이제 이거부터 봅시다. 항상 가우스 문제는 쉽다고 생각을 해야 돼. 뭐가 쉽다고 생각을 하냐면 요 놈이 정수야.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딱딱딱 떨어지는 정수기 때문에 정수면 저함수를 되게 그리기 쉽죠. 이건 알죠? 그래서 저번에 보니까 네가 이거 알더만. y는 3 어떻게 그립니까? 이런 함수는 x축과 평행하게 이렇게 3을 지나는 이렇게 그리죠.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이 그래프를 도대체 어떻게 그려야 됩니까? x가 뭐 가우스만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지 뭐 아무 범위도 없고. 범위는 네가 정하는 거지. 범위가 없으니. 자, 그래서 이렇게 풉니다. 자, x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 이상 x가 이거 하나 더 많은 마이너스 1이라면, 이렇다면 가우스 x는 얼마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때는? 마이너스 2. 그렇죠. 이 부등식의 왼쪽 얘를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이상 x가 0이라면 이때는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이야. 0 이상 x가 1이라면 그때는 x가 0이고 1 이상 x가 2 미만이라면 그때는 x가 1입니다. 이제 언제까지 합니까? 그만하세요.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조합을 해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약 이렇게 간단하. 자, x의 범위를 보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 1, 1, 2. 딱 그 정수 구간만 보는 거야. 그래서 그 x의 좌표를 값을 딱 정수의 부분만 이렇게 보자고. 여기 마이너스 1 라인이고 이게 마이너스 2 라인이야. 1 라인이고 여기가 2 라인이겠지. 자, 그럴 때 x가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1이라면 가우스 x는 그냥 2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다면 요 구간에서는 색깔을 바꿀까? 요 구간에서는 가우스 x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이 함수가 어떻게 보이냐면 이 가우스 x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되죠. 결론 보자. 요 구간에서는 y는 마이너스 4라고. 다시 요 구간에서는 y는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의 2배니까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쓰는 거고. 요 구간에서는 가우스 x 0이니 0 곱하기 2에서 y는 0일 테고 요 구간에서는 2일 테고 이런 짓을 하겠지 또 계속. 자, 그러면 이제 y 입장에서는 2, 마이너스 4, 0, 2 뚝뚝 이렇게 끊어지니 잘못 그렸죠. 아니야, 대충 이렇게 할래. 경향만 보면 되지.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2고요.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2고요. 여기가 4. 자, 주황색으로 그래프는 그릴 겁니다.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에서는 x가 0 사이에서는 y는 마이너스 1을 그릴 거야. y는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를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가는 거라면서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이런 직선이 요만큼 한 토막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은 들어가고 0은 안 들어가. 우리는 이거를 중학교에서 어떻게 배웠냐면 마이너스 1은 들어가는 거를 색칠을 해서 점을 채우고 여기는 뻥 비워두고 이렇게 공부를 했단 말이야. 이게 그래프예요. 그 다음 그래프 0에서 1 사이에서는 y는 0이래. 0에서 1 사이에서는 y는 0이니까 이렇게 그려져요. 뻥 비워져 있고 칠해져 있고. 자, 그 다음 그래프는 1에서 2 사이에서는 y는 2랍니다. 칠해져서 이렇게. 그 말은 칠해져서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가겠지. 그럼 그 밑에도 칠해지고 이렇게 가겠지. 그래프가 이렇게 계단처럼 계속 이어집니다. 이게 그래프, 가우스 그래프예요.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야. 가우스는 그냥 가우스 자체가 정수구나 생각을 하고 구간으로 나눠서 어떻게 변하는지만 살펴보면 됩니다. 되게 쉬워요. 두 번째, y는 x 마이너스 가우스 x. 이것도 봅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근차근 봐봐. 또, 이거 씁시다, 또. 마이너스 2에서 x가 마이너스 2, 이제 양수 쪽으로 좀 가봅시다. 마이너스 1부터 하자. 마이너스 x에서 0이면 그때는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이고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진 함수는 y는 x 플러스 1로 바뀝니다. 그래서 y는 x 플러스 1의 함수를 보는 거고. 자, 0에서 x가 1 사이라면 그때 가우스 x는 0이고 이게 0이니까 y는 x가 될 테고 1에서 x가 2라면 가우스 x는 1이 될 테고 x-1이겠지? y는 x-1이 될 테고 하나만 더. 그럼 2가 될 테고 y는 x-2가 될 테고. 자, 이런 함수를 쭉 이런 범위에서 그릴 겁니다. 자, 봤더니 이런 1차 함수가 계속 등장을 해. 이제는 기울기가 1짜리인 1차 함수가. 근데 여전히 x의 범위가 마이너스면서 1 단계로 이렇게 끊어지고 있으니 내가 이 마이너스 1 라인 1, 2, 3, 4 이렇게 쭉 가는 이런 그림을 그려볼 겁니다. 자, 먼저 0에서 1 사이를 먼저 좀 봅시다. 대표적으로. 그럼 y는 x야. 쉽네. y는 x니까 여기 0,0을 지나는 여기 기울기가 1짜리인 이런 직선을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이런 직선인데 어디서만 그려라? 0에서 1 사이에서만 그려라. 0은 들어가고요. 1은 안 들어가고.
여기가 1이겠지. 요게 5분인 거야, 지금. 자, 하나 더 구해봅시다. 그 다음 거. 1에서 2 사이 그릴게. 1에서 2 사이. 그럼 또 y는 x-1을 그릴 거야. 근데 x-1은 기울기가 똑같은데, 얘랑 똑같은데, y절편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날 거란 말이야. 근데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x절편은 또 1이야. 그럼 이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지. 따라서 이렇게 되고, 기울기가 똑같아야 되는데요. 이거 좀 달라 보이네요. 이렇게 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죠. 여기 다 1. 다 1. 자, 그래서 그 다음 그래프 그리면 또 이렇게. 그 다음 그래프 그리면 또 이렇게. 그 다음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자, 그래서 이쪽으로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그래프가 이 가우스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간단하고요. 3번은, 3번은 생략할까요? 네, 또 생략하면 또 힘들지. y는 2 마이너스 가우스 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략은 안 하되 요걸 좀 살려줄게요. 요걸 그냥 재활용할게요. 요만큼을 재활용해서 갖고 올게요.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 요 범위에서는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2 플러스 1 돼서 y는 3 나오겠지. y는 3. 그럼 요 범위에서는 이게 0이니까 y는 2가 되겠지. 요 범위에서는 2 빼기 1이니까 y는 1이 되겠지. 요 범위에서는 2니까 y는 0이 되겠지. 3, 2, 1 계속 떨어지는 뭐 이런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이제 얘랑 반대입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 1, 2 3, y는 3이니까 1, 2, 3 정도까지만 그리고 한번 볼게요. 자, x가 마이너스에서 0 사이에서는 y는 3, 마이너스에서 0 사이에서는 y는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되겠지. 다음 0에서 1 사이에서는 2, 0에서 1 사이에서는 2 그 다음은 1, 그 다음은 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좀 반대인 스타일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4번 같은 거 좀 봅시다. y는 x 가우스 x 마이너스 2 그런데 0과 x가 3 사이라고 이렇게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범위만 고민하면 돼. 이제는 저것처럼 그냥 이렇게 계속 나가는 범위가 아닙니다. 보시면 0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가우스 x가 1 사이라면 그때 가우스 x는 0이야. 그때 가우스 x는 0. 근데 이제 우리가 보는 게 뭐냐면은 가우스 x가 아니라 x-2를 보는 거거든. 가우스 x-2. 그 내가 저번 수업 시간에 뭐라 그랬냐? 가우스에 x에 정수가 더해져 있으면 정수는 들락날락 빠질 수 있다 그랬지. 그러면 사실 이 함수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y는 x 곱하기 가우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정수가 빠져나가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럼 또 시작을 해봅시다. 이렇다면 함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볼게요. 요 범위에서는 가우스 x가 0이니까 0 빼기 2 y는 마이너스 2x라는 이런 함수. 자, 1x에서 2 사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가우스 x는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가우스 x가 1이니까 y는 또 뭐야? 몇 x냐? 마이너스 x냐? 이상 한번 봐주시고요. 자, 2에서 x가 3. 자, 여기 3 빠집니다. 가우스 x는 2가 나오고요. 0, y는 0. 마지막 3보다 이상인데 딱 x가 3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마지막 x가 3일 때 이렇게 얘기하면 돼. x가 3일 때는 가우스 x가 3이고요. 그러면 3 빼기 마이너스 아니야. 그냥 y는 x. 요 네 토막을 그리면 됩니다. 네 토막. 요 네 가지 범위에서. 굉장히 쉬워요. 0, 1, 0부터 3까지죠. 그러면 이렇게 그려야 돼요. y축 이쯤에 가고요.
이렇게 1, 2, 3 0부터 0부터 1 사이에서 마이너스 2x 잘못 그렸네요. 한참 밑으로 내려가야 되네. 여기가 음수니까 3, y는 x 3,3까지 찍어야 되잖아. 이렇게 해야 되네요. 2, 3 1, 2, 3 자, 이게 x가 1, 2, 3, 0,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봅시다. 자, x가 0에서 1 사이에서는 0에서 1 사이에서는 y는 마이너스 2x니까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직선을 0에서 1 사이에 그리면 되겠지. 다음 1에서 2 사이에서는 y는 마이너스 x야. 1에서 2 사이에서는 y는 마이너스 x. 그럼 마이너스 x가 원래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야. 근데 1에서 2 사이에서만 그리니 이 격자간격이 조금 좁아서 문제인데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따로 됩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고 얘는 마이너스 1짜리예요. 다음은 2에서 3 사이에서는 0이죠.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x가 3일 때는 y도 3이야. 3,3을 얘기하는 거지. 점 여기다 찍으면 끝. 자, 요게 요 함수의 그래프야.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이제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경우를 저렇게 나눠가지고 적당하게 조건 맞게 그리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지울게요. 뭐 영상 보세요. 참고로 영상 보시고. 아니면 지금 좀 필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필기 하시고요. 시간 줄 테니까. 자, 조금 이거는 네가 그래도 보기만 해. 아니, 안 할 거야.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은 네가 이제 자유자재로 좀 다뤄야 되는 거고, 조금 심도 있는 문제, 내가 문제 삭제한 건 뭐냐면 이거야. x제곱의 가우스 이거를 풀어라. 어렵지는 않아요. 방법만 알려주면 너도 차근차근 하면 돼. 근데 이제 이게 항상 뭐가 가우스의 범위를 나눠서 푸는 거냐면 이 가우스 안에 있는 값이 이렇게 정수로 바뀌는 거. 봐. 1에서 2 사이에서는 이거 1 차이란 말이야. 1과 2, 1 차이, 2와 3, 1 차이. 그렇게 1 차이가 나야 가우스 값들이 바뀌어. 가우스 값들이. 그런데 얘는 이 가우스 값이 정수인 값으로 바뀌려면 이 가우스 기호 안에 있는 이 값은 1 범위로 움직이지 않아. 그래서 이 x가 이 가우스 기호 안에 있는 놈이니까 요 놈이 1 간격이야. 요 놈이 1 간격. 그런데 요 놈 동그라미 친 요 놈은 1이라는 간격으로 가우스 값이 바뀌지가 않아. 저 동그라미 친 저 놈은 얼마만큼의 간격마다 저 가우스 기호의 값이, 전체 값이 달라질까?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예민하죠. 예를 들어서, 자, 봐봐. x가 1보다 크고, 얘처럼 2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해보자. 예를 들어서. 그럼 가우스 x의 제곱의 값이 궁금한 건데, 예를 들어서 x가 1.1이야. 1보다 조금 크면 되니까 1.1. 그럼 1.1의 제곱은 121이니, 1.21이니, 1겠지. 그치? 근데 확실해? 만약에 x가 1.7이야. 1.7 제곱하면 얼마니? 모르겠는데요. 1.7 제곱하면. 오, 야, 천재야. 그럼 가우스 x제곱 얼마야?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잖아. 범위를 잘못 나왔다는 뜻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고민을 항상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앞으로 네가 가우스 문제를 많이 보게 될 거야. 어려운 문제. 이거 어려운 문제잖아. 보게 될 거야. 아, 요 놈이 뭔가 값이 바뀌려면 도대체 어떤 값 기준으로, 참고로 요 범위와 요 범위는 무슨 값 기준으로? 1 기준으로 1보다 작고 2보다 크고 결정되잖아. 그래야지 가우스가 값이 바뀌니까. 그럼 봐봐. 이게 어떤 값 기준으로 뭔가 값이 바뀔 거 아니야? 어떤 값 기준으로? 아니야.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생각을. 루트를 뒤집어 쓴 놈 기준으로 값이 바뀌어. 참고로만 바로 그랬다. 못 맞춰도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요 x란 놈이, 이거 진짜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럴 때 보시자. x가 1 이상인데 루트 2보단 작아. 그럼 제곱하는 순간 1과 2 사이가 되지. x제곱이란 놈은 1과 2 사이가 되지. 이렇게 나눠야 이때 가우스 x제곱이 얼마다? 1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확실하게. 다음은 루트 2보다 x가 큰데 루트 3보다 작아. 그 이제 x제곱을 하면 이것도 제곱 이것도 제곱 제곱을 하면 이 x제곱이란 놈은 2와 3 사이에 있는 거잖아. 그렇게 만들어야 범위를 구성해야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아, 이제 알겠지? 그냥 가우스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혼자 있으면 x가 이런 자연수, 이 사이에 있는 경우, 이 사이에 있는 경우, 이 사이에 있는 경우, 이 사이에 있는 경우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야. 근데 x가 이렇게 제곱이 돼 있잖아? 루트 값 기준입니다. 루트 값 기준. 그래서 x가 1과 루트 2 사이, 루트 2와 루트 3 사이, 루트 3과 2 사이, 2와 루트 5 사이 등등으로 나눠야 돼. 그 푸는 방법은 똑같아, 나머지는. 경우 나눠서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 구하시고 그 부분에 맞는 거 구하시고. 그래서 잘 봐주세요. x제곱 하나만 구하면 돼. 세제곱은 안 나와. 하나만 더. 그래서 만약에 또 이걸 구하라. 이걸 구하라고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정수는 들락날락해. 근데 앞에 이렇게 분수가 써있으면 들락날락 안 하지요. 들락날락 안 합니다. 그럼 저것도 어떻게 풀까요? 또 고민하는 거라고. 또 고민. 요 놈이 뭔가 가우스 값이 달라지는 구간 값을 가져야 돼. 즉, 요 동그라미 친 게 이게 정수가 나오는 값이 구간이 달라지는 값이야. 그럼 동그라미 친 게 정수가 되려면 저 x는 정체가 뭐야? 3의 배수마다 달라질 겁니다. 0과 x가 3 사이 있는 경우 이러면서 0과 3 사이가 있으면 3분의 1x는 0과 1, 3분의 1x라는 놈은 0과 1 사이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럴 때 가우스 3분의 1x는 얼마다? 0이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x가 3 이상 6 미만이라고 하면 3분의 1x는 3이다. 이러면서 나갑니다. 쭉. 아니, 3분의 1에서 3이 왜 나오냐? 1이다. 3분의 1이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 친 게 정수가 되는 값 기준이야. 동그라미 친 게 정수. 가우스 안에 있는 놈이 정수가 되는 값 기준. 어려운 거 하나 했습니다. 자, 6-5페이지. 다음 페이지 봅시다. 6-5페이지만 하고 좀 쉽시다. 그리고 6-5페이지는 하고서 안 지울 테니까, 뭐 영상 보지 말고 쉬는 시간에 적으면서 잠 좀 깨고. 가만히 듣고 있으면 졸려요. 학원 오면은 야, 필기도 하고. 그리고 너도 발표도 좀 하고. 발표를 해야 돼. 발표를 하니까 졸린 거야. 제곱근 이중근호인데 많은 얘기들을 한 겁니다. 한 거라. 그게 어렵지 않고 이중근호는 교양이야. 교육과정 아니니까 참고로 보세요. 그냥 이건 필기하면서 봐. 괜찮아. 어렵지 않아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니까 한번 보는 겁니다. 자, 루트 그동안 했던 거야. A제곱 정리하는 거야. 이 페이지에 싹 다. 자, 루트 A제곱은 같은 게 A라고 이렇게 두 인수는 같은 거다. 그래서 얘는 쓰는 법이 두 개라고요. A라고 돼 있기도 마이너스 A라고 끝나기도 하고 A는 A가 양수인 경우 A가 음수라면 마이너스가 붙어서 벗겨지더라. 자, 요거 하나. 네, 참고적으로 봐둬야 될 게 루트 A라는 놈을 전체적으로 밖에서 제곱하면 양수 상관없이 무조건 A로 끝나더라.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세제곱근 하나만은 교양으로 좀 알고 고1 때도 좀 지나갑시다. 세제곱근, 네제곱근 참고로 저거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야. 너는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대수라는 이름으로 배우는 그런 과정인데 참고로 세제곱근 하나만 좀 봅시다. 세제곱근 이런 겁니다. 제곱근부터 보자. x제곱을 하면 a가 나오는데 그때 이 x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답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고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제곱근의 의미였어요. 이 방정식을 풀면서 답이 제곱근이야.
제곱에서 만들어지는 근이 제곱근인데, 이거 A가 음수여도 되냐? 안 돼? 되지. I가 붙으면 끝인데 뭐가 문제야.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만 붙이면 답이더라. 까먹으면 안 됩니다. 숫자로 한번 그러면 보여줄게요. 자, 이게 3이야. 그럼 우리는 부담 없이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고 제곱근 이렇게 얘기하겠지? 자, 너한테 곧 이걸 물어봅니다. x의 제곱근이 x의 세제곱이 4입니다. 그럼 뭘 3번 곱하면 4가 나옵니까? 를 수학자들도 답을 해줘야 되잖아. 몰라요가 없지, 이 세상에 수학자들은. 그래서 이걸 그냥 표현한 법이 있습니다. x를 세제곱근 루트 4라고 이상을 하면 됩니다. 세제곱근 루트 4. 이럴 때는 세제곱근 루트 4 이렇게 읽어. 루트 앞에 위에 조그만 글씨로 숫자를 써놓는 거야. 뭔 뜻이냐면 3번 곱하면 돼요. 이런 놈을 3번 곱하면 세제곱을 하면 얘가 돼요. 얘가 돼요. 라는 뜻이야. 이렇게 약속을 정하니 사실 여기 앞에는 숫자 2가 생략된 거야. 숫자 2가 루트 앞에 오른쪽 위에 왼쪽 위에 조그맣게 2라고 붙어 있는데 제곱근은 워낙에 기본이니까 그 숫자 2는 생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냥 세제곱근. 자, 이제 너는 이제 이런 질문도 대답할 수 있어. 뭐 사촌 동생이 꼬맹이가 막 물어봐. 어떤 놈을 100번 곱했더니 7이 나왔대. 그 x가 뭐야? 그럼 네가 웃으면서 에휴 100제곱근 루트 7이야 임마. 근데 이거 짝수잖아.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개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럼 걔가 도망갈 거야. 아유, 이 형은 물어봐봤자.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수학자들이 되게 대답하기 편하게 보였어. 그냥 몇 제곱근 루트만 붙이면 끝이야. 보면 알겠지만 세제곱근은 얘의 부호가 그냥 갑니다. 왜냐면 마이너스는 3번 곱하면 마이너스 답이 끝나야 되잖아. 따라서 마이너스가 안 붙어. 플러스 마이너스 안 붙어. 근데 짝수번은 플러스를 짝수번 곱하던 마이너스를 짝수번 곱하던 플러스로 끝나기 때문에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가 항상 짝수제곱근은 짝수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가 항상 2개 붙습니다. 지금은 내가 세제곱근 다루려고 하는 거니까 부호가 필요 없다고요. 그래서 세제곱근은 뭐다? 이런 겁니다. x를 3번 곱하면 a가 나온다에 대한 대답이 x는 세제곱근 루트 a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저때 저 a는 마이너스라고 치자. 예를 들어서 저 a가 마이너스라면 음수라면 허수 i가 빠져나올까? 안 빠져나와. 하나 예를 들어볼게. 무엇을 3번 곱하면 마이너스 8이 됩니까? 넌 답을 알아. 뭐지? 아이고 그렇지. 세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8이야. 이거 그대로 써면 끝이잖아. 근데 이거를 이 문제를 중1한테 물어보면 걔들 뭐라 그럴까? 마이너스 2라고 답하겠지. 마이너스 2를 3번 곱하면 마이너스 8이잖아. 맞아요? 맞아. 이거 마이너스 8이 왜 나와? 마이너스 2입니다. 자, 그래서 음수가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이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도 이 전체인 수는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도 이 전체인 수의 부호가 없다고 치더라도 마이너스가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아무 고민 없이 그냥 세제곱근 루트만 붙이면 끝이야. 양수음수 전혀 신경도 쓰지 마. 플러스 마이너스가 대신 안 붙어. 근데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세제곱근 루트는 마이너스가 빠져나오는데 i가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부호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보세요. 세제곱근의 특징인데 세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a에 세제곱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선생님이 이거 쓴 거야. 마이너스 2의 세제곱. 그럼 그게 빠져나오면요. 마이너스가 요 세제곱이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a로 이렇게 빠져나와. 계속 말하지만 그냥 참고로 보세요. 참고로. 세제곱근은 저 정도만 알면 됩니다. 세제곱근. 자, 대신 3번 3차 함수. 잠깐만. 내가 3차 함수의 간단한 개형을 따로 빼놨나? 안 빼놨을 거야. 여기서 대충 하고 넘어가려고. 3차 함수. 아까 했던 거. 간단한 개형을 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y는, 첫 번째가 아니라, y는 ax의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는 3참수가 있을 때, 첫 번째, a가 양수라면 3참수가 세 가지입니다. 이러거나, 또는, 이러거나, 또는, 이러거나. 두 번째, a가 음수라면 호로록 내려가거나 이러거나 이러거나. 자, 그래서 3차함수가 대충 이렇게 생겼구나 정도는 고1 때 좀 봐둬야 좋아. 네 번째 마지막 이중분호. 교육과정은 없는데요. 가끔이 아니라 어떤 고등학교지? 중동고인가 어딘가 고등학교에서 내신 문제로 한 문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중분호를 다루는 문제는 아니었어. 다르게 답을 쓰면 되는데. 자, 요건 잠깐 보고 필기하세요. 저기는 뭐 생각 없이 필기해도 상관없어. 이건 좀 보고 필기하세요. 자, 내가 한번 뭐 해볼 거냐면은 이런 거를 좀 해볼 거야. 일단 0보다 좀 큰 두 양수를 설정을 했는데 a가 더 크다 이렇게 한번 설정을 좀 해봤습니다. 한번 식을 하나 살펴볼 건데, 자, 루트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라는 식이 이렇게 있어. 이런 식을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네, 이 식을 어디까지 할까요? 그래, 그냥 조금만 봐봐. 별거 아니야. 얘를 제곱 한번 해볼게. 제곱하면, 즉 루트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를 제곱을 하겠다고. 그럼 얘는 어떻게 씁니까?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지? 마이너스 루트 b도 제곱을 해보면 플러스 b가 될 테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배의, 자, a와 b가 다 양수입니다. 그냥 a, b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양변 제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다시 이 양변에 루트를 씌울 거야. 그럼 양변에 루트를 씌우면 사실은 a 제곱은 b 제곱이라는 식에서 양변에 루트를 다시 씌우면은 a는 b가 되지 않아. 플러스 마이너스 b가 됩니다. 이해가지? 이렇게, 얘가 풀면 이렇게 돼버려. 그런데 우리는 다 a, b가 양수인 파트에서만 다룰 거고, 양면에 루트를 씌우면 얘는 루트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가 되는데, 양수 더하기 양수 당연히 양수고, 내가 지금 a가 더 큰 걸로 가정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큰 거 빼기 작은 거니까 여전히 양수야. 어떻게든 양수로만 끝나. 그래서 이쪽 파트도 플러스 마이너스 안 붙일 거야. 그냥 루트 하나만 a 플러스 b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ab 이렇게 쓸 수 있지. 이게 끝이야. 뭔 소리냐면 이런 게 보이면 이렇게 루트를, 이걸 이중근호라고 불러. 이중으로 루트를 뒤집어 쓰겠다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중근호가 나와도 루트 더하기 빼기 루트로 바꿀 수가 있다고. 자,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런 모양을 만들어줘야 돼. 그럼 이런 모양은 어떤 모양이 있느냐? 이 모양이에요. 합 등장하고요. 합 등장하고요. 곱 등장합니다. 그리고요, 루트 앞에 2가 붙어 있어야 돼. 이 모양만 갖추면 된다. 이 모양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뭐가 있죠? 10 플러스 2 루트 21. 이렇게. 그렇게 루트 안에 루트가 들어있어서 짜증이 난다. 참고로 루트 안에 루트가 들어있는 스타일은 고등학교에서도 안 다뤄. 그래서 그냥 답이 나왔다고 치면 이렇게 쓰면 틀려. 이걸 변형을 해서 이런 식으로 루트를 혼자 쓰고 이렇게 끝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딱 보니까 이게 뭐야? 합. 이게 합, 곱. 이가 딱 붙어 있어. 합이 20이고 곱이 21인 두 수는 딱 봐도 뭐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바뀌느냐? 다시. 7 더하기 3이 10이고요.
7 곱하기 3이 21이란 말이야. 7과 3이구나. 루트 7 더하기 루트 3이 이게 풀면 이거야. 간단하죠? 4 마이너스 루트 15. 오케이. 이것도 이정문호잖아요. 루트 안에 루트가 들어있습니다. 합이 4, 곱이 15를 생각하기 전에 뭐가 없냐면 2가 없어. 그래서 2를 만들어내야 돼. 2를 만들어 봅시다. 얘는 1분의 4 마이너스 루트 15니까 2분의 8 마이너스 2루트 15겠지요. 2를 이렇게 만들어내버리는 거지. 간단하게. 그리고 이제 분사만 봐봐. 더해서 8, 곱해서 15. 3, 5, 3이지, 5, 3. 대신 뺄셈 연결됐으니까. 자, 루트 2분의, 분모 루트 2분의 3, 5, 5, 3, 15,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루트를 어떻게든 벗겨낼 수가 있다는 뜻이야. 물론 100% 루트 그런 거 아니에요. 합과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만. 그렇지 않으면 뭐 못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필기 다 해놓고 좀 쉴게요.